네, 오늘 이야기하기로 했던 이제 손실나지 않는 종목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를 하시면 손실나지 않는 종목을 선정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뭐 답변이 없으시니까 일단 네, 손실나지 않는 이평선 수렴하고 수급 상황의 재무제표 확인, 거래량과 수급, 그쵸, 뭐 작은 캔들, 틀린 말들은 아니시고 지지선 맞아요. 다들 어느 정도 좀 아셔서 맞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캔들,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손실나지 않는 종목을 선정하려면은 가장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1순위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선정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뭐 역배열 이런 기술적인 내용은 이따가 좀 얘기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마인드부터 보고 가시면 뭐 이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지 말라고 해서 뭐 이거 무조건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준 제가 말씀드린 건 손실나지 않는 종목을 선정하려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에서 뭐 어느 정도 손절선 잡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 기준이 아니라 그냥 손실나지 않는 종목을 선정하려면은 네 그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오늘 같은 거 이거 전일 대비 뭐 이거 들어가시면 오늘 급등한 종목들 나오잖아요. 네 이거 보시면 뭐 국보나 뭐 국보 뭐 플랜티넷 이런 거 뭐 분명히 단타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보셔서 링크제네시스 뭐 UCI 뭐 미래산업 이런 거 단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미 오르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신다는 거는 좀 상당히 위험한 자리거든요. 맞아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사실 단타라는 것 자체도 리스크가 있는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면은 사실 손실 볼 확률이 좀 커지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종목들이 나왔는데 뭐 이런 거는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뭐 흥구석유도 이렇게 해서 여기 급등 나올 때 분명히 누군가는 샀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벌써 하루 만에 뭐 한 10%나 아니라 5%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건데 이런 종목들을 사게 되면은 조금 당연히 리스크가 커지고 그러면 손실 날 확률이 커지죠. 그래서 제 매매법을 지금 단톡방에서 보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올라가기 전보다는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플랜티넷도 저는 이 자리에서 이미 매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기 전에 가지고 있으시면은 사실 뭐 손실 나지는 크게 손실 나기가 조금 어렵죠. 막 근데 진짜 막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단 하루만 해도 막 20% 10%막 떨어지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아까 오늘 아까 오늘 저한테 물어보셨던 뭐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 오늘 급등 나온다고 했을 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마지막에 종가 6,300원이거든요. 이게 한때 7,4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 부분에서 사신 부분은 뭐 6% 7% 하루 그냥 우습게 손실이 나거든요. 결국 급등하는 종목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손실이 안 날 수가 없어서 일단 손실나지 않는 종목을 선정하려면 이런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좀 쳐다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런 종목이나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주철관 저는 이 자리에서 이미 들어가 있었거든요. 굳이 이 급등 이런 자리 쫓지 않아도 사실 이런 데서 좋은 자리 좋은 종목만 갖고 있으면은 시간 투자를 조금만 해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 매매법을 제가 매매하는 걸 보시면은 뭐
지금 뭐 추천 나간 대봉 LS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이전의 종목들은 다 이랬거든요. 한 일주일, 이주일 이 정도면은 좀 슈팅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빠른 거고, 제가 보통은 뭐 대봉 LS처럼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뭐 수익이 빨리 나면 빠르고 많이 나면 당연히 좋겠지만, 사실 저희가 수익만 나면 되는 거거든요. 뭐 빨리 나건 늦게 나건 수익만 나면 저희는 어차피 돈을 버는 거니까, 뭐 기회비용 이런 걸 따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주식할 필요 없이 그냥 수익만 내면 되는데, 네 맞아요. 한네트도 그랬듯이 이렇게 수익만 내면 되는 거라 조금 더 시간 투자하시고 하면은 굳이 급등 종목 쫓지 않아도 단기적으로 수익도 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일단은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만할 수는 있는데, 너무 급등에 있는 종목을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종목 상담 같은 경우도 제가 받아보면은 조금 높은 자리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어떤 종목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주면 뭐 GV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 막, 네 이렇게 높이 있는 자리 한 이 정도 자리에서 막 여기 자리 괜찮나요? 뭐 이거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사도 되나요? 막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근데 굳이 이런 종목들은 이미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자리에서 잡지 않은 이상 여기서 올라가면은 좀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아닌지를 조금 구분하시기 힘드실 수 있어요. 가장 조금 쉬운 방법은 이제 이 이평선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이평선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동평균선에 뭐 제가 블로그 쓴 걸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동평균선의 특징은 발산하면 모으고 모이면 다시 발산하고, 뭐 이 GV만 보더라도 여기서 지금 이제 이평선이 베베 꼬아가면서 모아가잖아요. 모으고 여기서 모이고 최대 모이고 이렇게 발산하고, 발산하면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네 다시 이렇게 다시 모으는 척 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발산하고. 그래서 일단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는 좀 종목을 안 하시는 게 좀 손실 나지 않는 종목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올랐던 국일제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이평선이 이렇게 다 벌어져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 산다는 거는 리스크가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사서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괜찮은 자리여서 단타로 보시면은 단타로 보시면 조금 괜찮은 종목이 될 수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이렇게 이평선이 다 벌어지고 뭐 캔들이 이렇게 이미 저점 대비 저점이 600원인데 지금 5,600원까지 찍었거든요. 한 뭐 10배는 아니더라도 한 8배? 이 정도 이미 올라간 종목. 이 종목이 왜 괜찮은지는 제가 이따가 뭐 엄청 괜찮다는 게 아니라 단타로 나올 수 있는 게,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는 원래 GV 아까 보셨죠? 시세가 끝났으면 이렇게 무너져야 돼요. 뭐 여기 이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처럼 시세가 끝나고 완전히 끝난 종목이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일제지는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뭐 세력들이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으나, 여기 뭐 이렇게 지지선 같은 경우 잘 그어놓고 단기적으로 잘 잡으시면은 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볼린저 밴드도 이제 수렴하고 있잖아요. 다시 발산하고 수렴하고 있어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종목이어서, 네 하여튼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UCI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접근 안 하는 게 좋겠죠. 이미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뭐 좀 볼까요? 조금 했었는데 오늘 하락한 종목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어제나 뭐 동아지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격을 벌려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캔들에서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기서 안정적으로 사는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샀으면 이런 가격대에서 한번 사볼만 했겠죠. 뭐 그쵸. 뭐 하여튼 그래서 일단 너무 높은 자리에서 사기보다는 조금 낮춰 있는데, 낮춰져 있고 조금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는 곳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선정하셔야 되고, 조금 손실나지 않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뭐 매매 자리는 지지선 구간에서 아무 데서나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아무 이상한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지선 아니면 저항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칼같이 지켜주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플랜티넷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보이잖아요. 이런 구간들이 지금 계속 지지를 아래꼬리 이렇게 달면서 지지 받고 있고, 아니면 이 구간이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럼 이런 선에서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뭐 어중뛰게 뭐 이런 자리도 나쁘진 않았겠지만, 이런 어중뛴 자리보다는 이렇게 확실히 밑꼬리가 연속해서 달리는 구간이나 뭐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네, 손실 나지 않는 종목을 손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이제 나중에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막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타면은 사실 조금 대응이 무의미할 때도 있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될 때가 많아요. 이런 자리에서 사면은 사실 이런 자리에서 사면은 이제 좀 하락하게 되면 아 이걸 물타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이런 지지 확실히 받고 있는 자리에서 사면은 단가가 이 정도면 높은 편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내려와도 크게 빠지질 않기 때문에 손절 생각도 잘 안 하게 되고, 손절보다는 이제 물 타면은 이런 종목들은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네. 그리고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다 매매한 종목 가지고만 얘기를 할게요. 그게 좀 신뢰도도 높고 하니까. 뭐 한국주철관도 보시면은 뭐 이런 자리 지지받는 자리, 아니면은 제가 산 게 저는 이 자리에 샀거든요. 확실히 이제 지지받고 올라오고 이제 이거 뚫겠다는 자리에서 여기서 일단 1차 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했어요. 이게 월요일날 제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이날 여기 밑꼬리 달리는 날에서 10,000원짜리에 저는 걸어놔서 이제 물 타서 평단 맞춰서 이제 지금 수익 냈고, 아직도 저는 한국주철관은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일단 이야기하고 제가 지금 대화 채팅에 올라온 거는 하나씩 다 이따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거나 SCI 평가 정보도 제가 수익 내고 나온 거 보여드렸죠. SCI 평가 정보도 보시면은 이 구간이에요. 제가 이때였거든요. 누가 보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밑골이 달리고 이런 지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보이면은 그냥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냥 매수를 해서 들고 있으면은 이날 제가 팔고 또 이날 나머지 물량 다 팔고 나왔고, 지금 SCI 평가 정보는 사실 오늘 좀 매수를 다시 했어요. 이 종가 부근에서 뭐 이런 거 제가 매수한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조금 매수를 해서 담아 봤거든요. 1차 매수를 들어갔는데 보시면 오늘 5일선에 닿았잖아요. 이렇게 이미 상승이 나오는 건 5일선이나 20일선에 맞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서, 저는 일단 오늘 5일선에 지금 갭도 다 메꿨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지금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수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는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이 비트코인은 제가 알지도 못하고, 이게 뭐 그래도 주식은 기본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상한선 하한선도 정해져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매매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는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저는 그냥 이 주식으로 투자를 했어요. 굳이 뭐 잘 모르는 거에 저희가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아는 부분에서 내가 알고 내가 정확하게 아는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만 내고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주식 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 뭐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네 어쩌네 하는데, 사실 그거는 뭐 저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봐요.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비트코인으로 수익 냈다가 다 잃으신 분들, 더 많이 번 거보다 훨씬 많이 잃으신 분들을 많이 봐서 모르는 거에는 투자를 안 하심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좀 음봉에서 매수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봉에서 매수하면은 조금 손실이 덜 나더라고요. 막 손실이 떨어져도 막 20% 30%보다는 뭐 음봉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조금 손실률이 덜해서 저는 좀 음봉에서 매수하려고 하거든요. 뭐 오늘 SCI 평가 정보도 그랬고, 뭐 플랜티넷 같은 경우도 이날 음봉에서 매수를 했었고, 조금 이거는 뭐 왜 이게 좀 더 좋은지라고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좀 음봉에서 매수를 하면은 좀 수익률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으니까 여러분도 빨간불 켜있을 때보다는 좀 파란불 켜있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식은 뭐 공포심에 사서 뭐 뉴스 나오고 이럴 때 팔라 했네. 하여튼 그러니까 사실 음봉 나올 때 사실 사기가 좀 어려워요. 이것도 음봉 보면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날. 근데 이게 장 막판에 올라온 거지. 장 중반에 도중에는 이렇게까지 그냥 꽉 찬 음봉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쉽게 매수를 못 하는데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해요. 대신 매수를 할 때 호가 5단위로 나눠서 하거든요. 만약에 100만 원을 사야 된다. 근데 내가 지금 봤을 때 이 가격이 괜찮다. 그럼 지금 가격으로부터 해서 밑으로 이제 5호가까지 사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금 5,320원이면 5,310원, 뭐 5,300원, 뭐 이렇게 밑으로 호가로 하나씩 다 걸어놔서 그렇게 매수를 해요. 그렇게 하면 사실 손실이 좀 덜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음봉에서 나온 날은 다음날 양봉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음봉 나오는 날은 뭐 이렇게 음봉으로 계속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좀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음봉에서 사시면은 사실 뭐 진짜 하루 이틀 만에 1, 2% 먹는 거는 진짜 우습게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장중에 뭐 한 이쯤 음봉에서 샀으면은 뭐 하루 이틀 만에 이 정도 1, 2% 수익은 그냥 나요. 그래서 음봉에서 좀 매수하시는 게 좀 좋을 거고, 네, 손실을 피하시려면은 손실 나지 않는 종목을 또 고르려면은 가장 좋은 건 또 비중을 조절을 잘 하셔야겠죠. 이게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사실 진짜 어려워요. 저도 지금 사실 이게 엄청 잘 지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비중 조절하는 게. 비중 조절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 종목을 처음에 매수할 때 얼마를 매수할 거고 1차 매수의 비중을 얼마, 2차 매수의 비중을 얼마, 3차 매수의 비중을 얼마 이렇게 정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고 1차 매수를 했는데 이게 사실 2차 매수가까지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SCI 평가 정보가 그랬었거든요. SCI 평가 정보가 1차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사실 2차 매수를 뭐 여기 1, 2% 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조금 더 떨어지는 걸 기다렸는데 그렇게는 나오지 않고 좀 나와서 근데 비중을 조절해서 그렇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SCI 평가 정보를 400만 원을 사려고 했는데 1차 매수로 뭐 한 100만 원만 샀다. 1차 매수로 100만 원을 사고 나머지 300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실 300을 현금으로 갖고 있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뭐 300 갖고 있으면 진짜 좋은 종목들 많이 보이거든요, 눈에. 근데 사실 그걸 매수하면 안 되는데 사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거를 지금 매수해서 이게 조금 빨리 슈팅이 나오면은 다시 현금 확보를 해서 여기 넣으면 되니까 해보자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과 계속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막 사실 결과가 엄청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계좌를 하나 더 파서 그 계좌에는 아예 그냥 이렇게 현금을 따로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2차 매수 해야 될 때만 거기서 돈을 올리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계좌에서 돈을 다시 올려서 2차 매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여러분도 조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중 조절만 잘 해도 손실 나기가 사실 힘들다고도 하고 비중 조절만 잘해도 비중 조절만 진짜 잘하면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뭐 보시면은 그냥 이거는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뭐 이런 종목 여기가 높은 자리여서 여기서 1차 매수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제가 100만 원을 매수했다. 근데 이게 눌린다 하더라도 제가 현금 갖고 있으면은 뭐 이런 부분에서 100만 원 타서 뭐 단가 중간 정도로 맞춰서 나올 수 있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은 그만큼 이제 비중 조절이 중요하기도 하고 비중 조절만 잘 하셔도 손실은 거의 안 내실 수 있어요. 그러셔서 이제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시고 비중 조절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이거는 그냥 현금 확보를 좀 잘 하고 계시라는 의미예요. 주식에서 가장 리스크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금밖에 없어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만큼의 기회가 있는 거고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은 뭐 그냥 하나만 드릴게요. 이게 주식 시장이 올해 작년이었죠?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한번 크게 무너졌었어요. 다들 이때 주식 하고 계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이때 엄청 크게 무너졌었거든요. 지금 모든 종목을 돌려보시면 아마 이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여기 10월 달에는 다 저점 찍는, 이거는 대북저에서 조금 덜 했던 거고, 모든 종목들이 그래요. 한 진짜 10월 달 이때 이렇게 저점 찍거나 네,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은데, 네, 이런 모습. 그래서 제가 종목 분석해서 올려드린 거 보면 10월 달에 다 저점을 찍고 올라온다라는 말 드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짜 10월 달에 이렇게 지수 무너져서 개별 종목들이 다 무너졌었어요. 근데 이때 현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서 그냥 이때가 아니더라도 한 이 정도에서 어느 종목이든 이런 정도에서 샀으면은 그냥 10%는 진짜 그냥 우습게 먹는 거거든요. 이게 뭐 올라가 상승했을 때 33,000원까지 갔는데 이게 큰 급등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이랬어요. 지수가 반등 나오면서 다 개별 종목도 올라가서 그냥 쉽게 수익 내서 이때 현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진짜 큰 수익 많이 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한 번씩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은 항상 좀 확보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요즘 유튜브나 어디 가서 다 보면은 뭐 내년에 진짜 힘든 시기가 온다, 우리나라가 진짜 내년에 힘든 시기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항상 대비를 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대비해서 현금 갖고 있다가 진짜 급락 나올 때 다 주워 담아서 지수 다시 회복될 때 크게 수익 내고 나오면은 그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현금 비중을 좀 중요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못 하시는 것 중 하나는 기다리는 거. 정말 기다림이 정말 좀 지루하긴 하죠. 주식 사놓고서는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가는데 내 종목 안 가면 아 이거 언제 가나, 나 저 종목 사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면서 기다림이 사실 힘들잖아요. 뭐 이런 종목 진짜 이렇게 사놓으면은 여기서 샀다고 치면은 지금 뭐 한 달 넘게 이렇게 그냥 지루하게 그냥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네, 일단 채팅에서 질문하시는 건 제가 이따가 다 일괄적으로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렇게 사면 지루하시고 막 슈팅 안 나오면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냥 이거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걸 좀 기다리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갔더니 다른 종목은 다시 내가 산 종목은 내려오고 또 내가 손절한 종목 다시 올라가고, 그게 딱 세력들이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냥 세력들은 딱 그래요.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할 것만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서 개인들 꼬셔서 올려타게 하고 개인들이 버티기 힘든 걸 만들어서 다시 가격 떨어뜨려서 개인들 손실 보게 하고 자기들 수익 보고, 이 패턴이 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 확신이 있는 종목은 그냥 시간 투자를 조금 하시면은 좋은 결과 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금 대봉 LS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대봉 LS 같은 경우 저희 지금 한 제가 알고 4월달 이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때가 아마 4월달이에요. 그래서 4월달에 이렇게 49,000원 얼마에 들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단가를 제가 3차까지 완전히 끝냈잖아요. 3차 때 준 게 이제 7,300원 맞춰서 평단가 7,900원 맞춰야 되는데, 잘 따라오신 분들은 벌써 한 10% 정도 수익 냈겠네요. 7,900원이면 지금 8,630원이니까 10% 정도 수익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뭐 이때 솔직히 하락할 때 단톡방에서도 사람들이 막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락 있냐 어쩌냐 하는데, 사실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이 있는 종목은 이렇게 기간 투자하면은 이렇게 올라와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게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이런 확신이 있는 종목들은 그냥 시간 투자해서 기다리면 올라온다는 걸 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기다림을 몇 번 해보시면은 아 이렇게 하면 올라오는구나 느껴지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기간 투자가 좀 쉬워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조금 괜찮았던 게, 왜냐면 한네트나 이전에 추천했던 거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근데 너무 빨리 올라와서 사실 제 매매 스타일이 그렇게 빨리 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 이렇게 뭐 대봉 LS처럼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종목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한 10개가 있으면은 한 달에 하나씩은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거 한 달에 한 종목 10%씩 수익 익절하면은 뭐 괜찮은 수익도 나고 돈도 벌기 때문에, 이런 종목 지금 사서 수익 기간 투자해서 수익 내면은 조금 편하기도 하죠. 이게 올라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기다리는 것까지 하면은 사실 손실나지 않는 종목을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종목을 선정하실 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급등해 있는 종목, 이격이 벌어져 있고 리스크 있는 종목을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에서 이제 좀 더 수익을 잘 내고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은 특정 지지선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셔야 되고, 비중 조절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이제 기다림 또한 어느 정도 버티시면은 손실나지 않는 종목과 투자를 하실 수 있고, 조금 더 팁이라면은 이제 음봉에서 매수하시면은 뭐 하루 이틀 뒤에 1~2% 수익은 금방 나실 수 있고 손실률도 좀 적어질 수 있다는 거. 네. 이 정도만 아셔도 이제 지금까지 투자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손실이 많이 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빠져 못 하시고 계신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좀 손실폭도 커지고 손실도 나고 계신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